안녕하세요. 환경부 합해서 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과제로 수행한 고농도 질소 함유 폐수 처리 미생물 고정화 고분자 담체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의 박철희 교수고요. 이 과제가 실용화 과제이기 때문에 참여 기업으로 그린엑스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 처리 공법에서는 보다 많은 미생물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착 미생물을 이용한 담체를 이용한 공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개발하는 연구 내용은 그렇게 부착 미생물을 이용한 그런 공법이 아니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체를 성형화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미생물들을 선택적으로 고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담체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칭 서울시립대학과 그린엑스라는 회사의 이니셜을 따서 바이오SG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 고정화 담체를 이용을 해서 고농도의 질소 함유 폐수 처리를 하도록 한 거고요. 이 대상 폐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전처리를 수행한 후에 미생물 고정화 고분자 담체 공법을 이용을 해서 고농도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후속 처리를 위해서는 잔존 물질이라든가 애플런트 개런티를 위해서 고액 분리를 위한 디스크 필터나 총인 처리 시설이 후단에 위치할 수도 있게 되고요. 유입되는 폐수가 좀 고농도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처리 공법으로 활성 슬러지 공법이 전단에서 전처리를 하게 되고, 후속적으로 고정화 담체에 의한 공법이 질산화제와 탈질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한 그런 담체는 짧은 체류 시간으로 고농도 질소 제거가 가능하고,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거기에 대응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다양한 폐수에 대해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고요. 고정화 담체를 이용한 기술 개발의 특징은 미생물 유출이 없어서 반응 전의 미생물 농도를 고농도로 유지할 수 있고요. 산업 폐수를 대상으로 공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독성 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독성 물질에 대한 그런 저해 작용,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개발했고요. 반응조 안에서 SRT를 길게 유지해 줌으로 인해서 슬러지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30% 정도 저감할 수 있는 기술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 내용은 국내외 미생물 고정화 기법이 개발된 흔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실용화돼서 국내에서 활발하게 적용된 사례는 없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했고요. 고정화 미생물을 배양을 했습니다. 질산화 미생물, 암모니아성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를 산화하는 질산화 미생물, 그리고 탈질 미생물 배양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미생물 고정화 담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담체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고정화 담체 생산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실험실 안에서 배치 테스트를 통해서 미생물 고정화 담체 성능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고정화 미생물 활성도, 미생물량, 질산화와 탈질률을 분석을 했고, TN 처리 효율, 그리고 슬러지 감량화 효율을 분석을 했습니다. 랩스케일 반응조에서 고농도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500에서 1000mg/L 질소 농도의 폐수에 대해서 처리 효율을 분석을 했고요. 질소 제거 효율 95%를 달성을 했고, 다양한 유입수 조건에서 안정적인 처리 효율을 확보하고자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A2O나 MLE 공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사이드 스트림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나온 결과에 대해서 벤치 스케일 리액터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루에 처리 용량 2큐빅미터/데이 정도 되는 벤치 스케일 리액터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미생물 고정화 담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미생물 고정화 담체의 비표면적이라든가 밀도, 기공률 등 물리적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미생물 고정화 담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정화 담체의 표면 및 내부 분석을 했고요.
유기용매나 독성에 대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처리 대상 폐수가 미생물 고정화 담체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또 물질 전달에 관한 부분도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 공정인 M&E 공법으로 적용을 해서 유기물과 질소인 거동을 확인을 했고요. TN 제거 효율이라든가 에플런트 개런티를 위해서 유출수의 SS 농도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를 했고 탈진료에서는 CMB에 따라서 처리 효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에플런트 크라이테리아에 들어와 있는 TOC 농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고요. 이게 고도 처리 공법이니까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질산화 탈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박스 뱅켄 방법을 이용해서 공정 최적화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를 그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벤치 스케일 리액터 바로 옆에 하루 처리 용량 50 큐빅미터 퍼 데이의 파일럿 플랜트를 운전을 했고 그 무인 자동 운전이 가능한 그런 자동 운전 시스템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고정화 담체의 가장 중요한 질산화와 탈질 반응 속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질산화 반응조, 호기 조건, 탈질 반응조, 무선소 상태 반응조를 운전을 해서 다양한 운전 농도에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질산화 반응 속도를 구했고요. 질산화 반응 속도는 선행 연구에 나와 있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농도의 SNR 값, Specific Nitrification Rate, 질산화율을 나타냈습니다. 질산화 반응조, 호기 조건에서 담체의 질산화 미생물들이 어떻게 빌드업 됐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SEM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미생물들이 그 안에 빌드업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질 반응 속도도 구했고요. 무산소조에서 탈질 반응 속도를 구해보면 기존의 연구보다 한 2배 이상 높은 속도의 그런 SDNR, Specific Denitrification Rate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산소조에서 그 담체 내의 탈질 미생물들에 관찰하기 위해서 SEM으로 측정, 분석한 내용입니다. 담체 내 미생물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슬러지 감량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제 중랑물재생센터의 운전 조건에서 우리 랩스케일 리액터하고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을 해서 총 슬러지 기준으로 약 35%의 슬러지 감량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그 무산소조와 호기조에 따르는 그런 실험 반응조인데 후속에서 에플런트 개런티를 하기 위해서 그 멤브레인을 달아서 만약에 엠벨 반응조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 안에서 이동하게 되는 그 고정화 담체의 사이즈가 파울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담체 크기에 대한 효과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특히 탈질 반응조에서는 적정한 CMB 조건을 도출하는 실험도 수행을 했습니다. 고농도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유기물 소수가 같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 탄소원이 필요하게 되고 외부 탄소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일반적인 글루코즈나 메탄올 외에 코스트 이펙티브하다고 판단되는 글리세린에 대한 효용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글리세린은 기존에 외부 탄소로 사용되는 메탄올이나 글루코즈보다 이렇게 분해가 가능한 그런 유기물질의 비율이 높아서 외부 탄소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탄소원 글리세린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탈질 반응 속도 SDNR 값을 구해보면 메탄올보다 훨씬 높은 값이었고요. 일반적인 가장 쉽게 분해되는 RbCOD 중에 하나인 글루코즈하고 거의 같은 값의 SDNR 값을 나타냈습니다. MLE 공법으로 다양한 질소 농도에 대한 처리 가능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입 조건에 따른 그 적정한 운전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 분석과 EQPS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 운전 결과를 이용을 했고요. 통계 분석과 EQPS를 이용을 해서 TN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매개 변수 교정을 통해서 최적화 조건을 도출을 했습니다. EQPS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는데 EQPS는
그중에 GPS-X 시리즈 중에 하나인 스모, 최근에 나와 있는 스모의 한글판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고요. 최종 유출수 농도 TN 10mg/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공정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 단계의 그 유입수의 전처리 조건으로 디스크 필터를 사용을 했고요. 무산소조, 호기조에 따르는 후속 고정화담체 반응조를 이용을 해서 전체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호기조에서 질산화 반응, 무산소조에서의 탈질 반응의 영향인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바이오 카이네틱 파라미터에 대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도가 높은 그런 매개 변수를 산정을 하고 이러한 매개 변수들의 값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최저값으로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정적 모사와 동적 모사 결과의 그 아웃풋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농도 지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TN이 400mg/L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 무산소조와 호기조로 구성되고 전 단계의 디스크 필터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후단의 애플런트 개런티를 위해서 후단에도 디스크 필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TN 농도는 사실 전처리에 필터 하나만 붙인 경우에 고정화담체를 이용했을 때 400mg/L의 농도가 40mg/L, 약 90.7%의 제거 효율을 나타냈고요. 보다 농도가 높아지면서 처리 효율을 더 보장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내부 반송비를 더 올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파일럿 플랜트 운전 결과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는데 파일럿 플랜트 규모는 하루에 50큐빅미터 per day 정도 되고요. 그 유입수는 그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삼처리장의 하수 그리고 통합반류소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도 파일럿 플랜트의 이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 단계에 섬유상 여과기, 디스크 필터, 무산소조, 호기조, 내부 반송 라인을 갖고 있는 거죠. 파일럿 플랜트의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그 컨테이너 안에 우리가 그 설치를 했고요. 반응조, 그 다음에 그레넥스의 디스크 필터를 이용을 해서 전 단계 처리로 이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담체에 유동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에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애플런트 개런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전처리로 디스크 필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후단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후단의 여과 공정, 추가 공정에 대한 부분도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고요. 최종 처리수의 TN 농도 10mg/L, 제거효율 96%의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어서 고농도 질소에 대한 처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인 그레넥스는 2000년도에 설립된 회사로서 강남구 삼성동에 회사가 있고요. 진안군에 있는 제2노공단지에 자체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와 실용신안, 해외 특허 등을 갖고 있고 환경신기술,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으로서는 갖출 수 있는 모든 자격들을 다 갖춘 회사고요. 주력은 우리가 실험에서도 사용했던 그 디스크 필터, 디스크형 섬유상 여과기가 주력이고요. 그 외에 총인이라든가 총질서 제거 시설,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개발 그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고도 처리 공법으로서는 MSBR을 갖고 있습니다. A2 공법과 부하 변동에 따라서 운전 조건 변경이 가능한 SBR 공법을 결합시킨 그런 공법이고요. 주력인 완전 침지식 디스크형 섬유상 여과기에 대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총인 처리를 대상으로 한 캠 디스크에 대한 실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행식 자동 역세 여과기를 갖고 있습니다. 부유식 표면 폭기기, 부유식 교반기에 대한 갖고 있고요. 스스로 그 그레넥스에서는 N0라는 브랜드로 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고정화담체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브랜드화했고요.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형 과정에서 미생물을 고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생산 라인을 갖게 되는 거고요.
보시는 거는 그 그래넥스에서 갖추게 될 그 생산 라인입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화 담체에 고정화시키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PC법을 이용해서 미생물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고정화 담체에 의한 다양한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질산화 반응조를 구성을 해서 질산화 반응조는 당연히 암모니아성 질소를 산화하거나 아지산성 질소를 산화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요. 보다 많은 질산화 미생물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안에 이렇게 플로우 다이아그램을 보일 수 있고요. 후단의 3차 후속 처리로도 질산화 반응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탈질 반응조의 반응조에서도 보다 많은 탈질 미생물들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3차 후속 처리로 해서 고농도 질소에 대한 탈질 반응조로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고농도 질소 제거를 위한 고정화 고분자 담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